안녕하세요. 코하 투다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가 강세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큰 움직임 없이 2만 달러를 횡보하고 있지만 현재 도지코인은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장영국 대표의 위믹스, 지금 상폐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발언에 또 30% 넘는 상승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가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가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더 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이제 금리 발표를 앞두고 조금 우리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 우리 위믹스 코인이 좀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뭐 투자 유치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동안 있어 유통량이 물량이 이런 좀 문제 때문에 거래소 간에 이런 좀 문제가 터져서 유의 종목이 선정이 됐지만 이게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그 소명의 과정이 좀 더 이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런 투자 유치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이제 비트코인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코인들 앞으로 이런 코인들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정원 아나운서님께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드님 어서 오세요. 우리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수요일은 항상 가드님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해졌나 봐요. 네, 아,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수요일마다 뵈니까 고맙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이게 중간에 고맙게 저희 주 중에 딱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주축이 되면서 힘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제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 네. 이제 주 5일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요일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런 피로도도 좀 네. 올라가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우리 코인 시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뭐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뭐 이제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중간 정도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네, 사실 뭐 FOMC 회의 보통 목요일 정도에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날 또 수요일날 가드님과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시장 상황 좀 살필 수 있다는 점이 좀 가장 기대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비트코인의 단점이죠. 이런 수수료나 또 송금 속도의 문제. 그거를 개선한 게 좀 라이트닝 네트워크일까요? 지금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걸 이제 이 시간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어떤 코인을 잡아가는가,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까, 어떤 코인이 기술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개념들 좀 화면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뭐인가,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 정확한 그 뭐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이런 기술력을 배워서 뭐 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현재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정원 아나운서님께서 혹시 네. 비트코인 가지고 직접적인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비트코인을 홀딩을 사실 많이 한 적도 없고요. 그거를 한 적도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사실 방법을 제가 몰라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 화폐라고 이제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아직까지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느린 속도. 네. 이런 느린 속도 때문인 거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비자 카드 아시죠? 비자 카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당 한 24,000건의 거래가 가능한데 비트코인은 이제 이제 초당 이제 7건, 이제 7건 아래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속도에 있어서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사거나 하는데 이제 지불이 되는 시간이 뭐 네. 10분이 넘어간다. 그러면 누가 이걸 이용해서 그죠. 화폐로 쓰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또 다뤄볼 게 라이팅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을 또 말씀드리자 보면은 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네. 비트코인 수수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우리 건당 뭐 한 60달러 이상이 이제 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만약에 이제 와. 큰 금액을 아. 비트코인을 네. 이제 지불하는 데는 그 의미가 이제 상관이 없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커피를 사 먹거나 아니면 뭐 갈비찜이나 이런 걸 사 먹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좀 내는 돈은 실제로 뭐 1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사건이 좀 일어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액 결제로 이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기술력이 좀 발전이 될까를 봤을 때 우리 라이트닝 네트워크만한 게 없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결제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뭐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촘촘히 엮여 있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여러분 이제 아나운서 혹시 외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외상? 아, 외상이요? 네. 사실 제가 외상을 해본 적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초등학교 때 한 적이 있지 않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문방구에서 그렇죠. 가서 네. 이제 아주머니께 부탁하고 어머님이 결제를 해주셨던 기억은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요즘에는 절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네. 뭐 외상이라는 그런 게 없죠. 뭐 거진 이제 뭐 바로 보내라 이렇게 뭐 계좌를 보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외상에 이런 게 없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를 하는데 만약에 그 결제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 기록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자체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결제가 늦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 내에서 이제 장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장부. 네. 그래서 매달 마지막 날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지불해왔던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갖고 결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 거래 내역을 바로바로 일시적으로 이제 결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비트코인 밖에서 이 블록체인 이 밖에서 대부분의 거래 내역을 이미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확정된 거래 내역만 옮기는 게 이게 바로 이 라이팅 네트워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이게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죠, 누가 뭐 사기를 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누가 이걸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이런 기술력을 이제 봤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는 당시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담보로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래되는 이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 거래가 안 되는 그렇죠. 이제 건가요? 거래가 이제 체결도 안 되고 네. 그 사람이 일단 페널티를 주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 담보를 걸어놨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네.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수수료. 네, 확실히 한 번에 처리를 하니까 수수료를 좀 나눠서 낼 수 그렇죠. 있는 이제 거죠.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네. 다이렉트로 이제 우리 상점 주인과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카드사나 이런 거 중간에서 떼먹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정말로 좋을 만한 기술력이라고 보고요. 또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지고는 큰 것만 이제 보통 결제를 해 왔었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팅 기술이 이제 들어오면서 소액 결제도 수수료 없이 좀 진행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보안도 좋죠. 보안은 뭐 말할 게 있습니까? 물론 비트코인 창시 이후로 단 한 번 해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와, 때문에 대단하네요. 네. 정말 이제 좋은 기술이 진행이 될 거지만 단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중앙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앙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네. 이제 뭐 은행이고 뭐 이런 것들, 뭐 증권 사면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다 중앙화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이제 뭐 바꾸거나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라이트닝 기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한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중앙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들 이런 기술력 가지고 앞으로 이제 페이먼트를 한다 그럴 때 다른 이제 중간에서 껴서 막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같은 거래가 일어났을 때 한꺼번에 모았다가 담보처럼 이제 바로 결제가 되는 방식인데 따라서 수수료가 좀 낮을 수가 있고요.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앙화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탈피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네. 앞으로 이제 기술력 자체도 이제 좀 발전돼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네. 아주 완벽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매뉴얼 자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은행하고 제가 좀 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은행을 써보신 분들, 안 써보신 분 없겠죠? 자, 밤 없죠. 12시가 넘어갈 때, 자정이 넘어갈 때 혹시 그때 거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항상 질문을 그때 하네. 네. 항상 그때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점검 중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부분 자정이나 이럴 때 보면 12시에서 12시 10분 사이 내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은행 측에서
이제 이 점검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 동안에 이제 이루어졌던 모든 이제 거래들을 은행끼리 이제 정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아, 예,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실 테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K 은행에서 뭐 N 은행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보낸다라고 할 때 그 보낸 그 자체 기록을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은행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모아두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네. 안 하고 그들만의 이제 기록, 물론 우리 돈은 차감이 되죠. 그런데 네. 그 은행 측에서 다른 은행과 거래를 한다. 이제 이 시스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점검 시간에 그날 하루의 모든 거래량들을 싹 다 모아서 보내고 그걸 처리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비싸게 이제 오, 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든다 이거죠. 수백 건, 뭐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건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시간 낭비고 그렇죠.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계좌에 돈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이제 하겠죠, 은행 측에서. 네. 만약에 돈을 보낸다 시에 있으면 그걸 차감해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은행 시간이 이제 결제가 되는 그 시간에 같이 취합을 해서 이제 네. 결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각자의 장부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그래서 그 장부를 나중에 대조하면서 딱 이제 시스템이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과 은행 사이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가 클까요? 아니면 개인과 개인 간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더 크다고 그 크다는 게 수수료 뭐 수수료도 그렇고 뭐 결제 규모를 봤을 때 규모 아무래도 은행끼리가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은행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큰 금액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국제적 수준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그 결제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인력이나 이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네.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돌아간단 말이죠. 은행가도 돌아가고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사는 인생들을 돌아다 보면은 이제 이런 금융 시스템들도 모든 게 다 이제 인터넷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뭐 어떻게 얼마나 더 좋아질 수가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스타벅스 말하면 안 되나? 이 브랜드? 하여튼 스 브랜드에 가서 네. 별다방? 예, 먹는다고 할 때 커피를 산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를 한다. 근데 결제하는데 10분 이상 걸려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못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수수료가 커피값 이상만큼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 결제하기 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줄 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바쁜 게 미덕인 나라죠. 바쁜 네. 게 또 우리 뭐 사람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 10분을 기다려주는 나라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라이팅 네트워크 이용해서 이제 빨리 이제 소액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이제 뭐 4천만 건의 이제 초당 4천만 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비자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거의 뭐 20만 배나 빠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내가 뭐 돈을 뭐 상점에 페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은행에 가고 여기서 또 수수료 떼먹고 결제 회사에서 또 수수료 떼먹고 이렇게 또 여기 머천는 서비스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떼먹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론 우리가 돈을 내진 않죠. 이 상점의 이 주인들이 이런 수수료 다 이제 지불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간에서 막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 물론 지금은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걸 이제 돈을 보낸다라고 할 때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 통해서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달러를 보낼 수도 있어요. 달러를 보내고 그 달러가 저절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상점 주인한테 가는데 자, 만약에 이제 상점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비트코인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확실히 비트코인에 있을 수 대한 있죠. 불신이 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자, 그런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달러로 받는 게 좋을까요? 달러가 좋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네. 그런 이런 시스템들도 이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달러로도 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라이트닝이라는 게 블록체인에만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현 네. 시간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이제 법정화폐로 바로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기술력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인 네. 구글에서도 내년부터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에서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알파벳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우리 시장에도 엄청 큰 호재일 것 같아요. 알파벳 측의 유일한 좀 매출 호재였던 이 클라우드 쪽에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다 하면 진짜 발전 가능성이 진짜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적이라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는데 이런 기업들 실적을 왜 확인해야 되냐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구글의 클라우드에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당장 이 페이먼트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고 네. 기존 이제 뭐 이런 데이터 관련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기존 아마존에서 구글 클라우드 옮기고 이런 과정들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또 마스터카드도 이제 제미니 거래소랑 좀 네. 협력을 보고 있고 이제 암호화폐 리워드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들 이제 출시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 크립토 산업이 죽을 것 같습니까? 저는 더더욱 성장을 해서 지금 가격은 좀 어렵죠. 가격은 어렵지만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가격대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결제를 하겠다고 나온 코인들을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이런 것 좀 네.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또 도지가 최근에 핫했죠. 왜 이제 트위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이제 결제 화폐를 뭐 쓸 수 있겠다 이런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왔고 트위터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갔는데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안나 선생님? 라이트코인?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렇게 3대장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네, 뭐 그렇게 알고 디지털 있어요. 네. 은이라고 좀 불리기도 네. 했고 우리 업비트나 이런 데 상장 폐지를 당했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상장 폐지를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른 거래소로 보내면 된다. 우리나라 특근법에 이제 뭐 걸려서 뭐 네. 안 좋은 사건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다크코인으로 엮여가지고 우리가 네. 이제 상장 폐지가 당했던 건데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낮은 수수료 이런 소액 결제 이런 것들의 좀 장점이 이 라이트코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뭐 당장 우리 업비트에서 없어졌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지금 머지 업데이트로 지금 뭐 가격이 내려왔다 살짝 이렇게 올라와주고는 있지만 이거 미래에 크게 좀 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에이프코인도 마찬가지죠. 에이프코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NFT의 이런 결제에 대해서 좀 쓰였던 코인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좀 나오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캐시 얼마나 안 움직여요. 진짜 뭐 거의 죽은 코인이 아닌가 이렇게 뭐 하드포크는 왜 했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존에서 비트코인에서 블록 용량이나 이런 기술들을 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엮어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수료도 절감하고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겠어요. 테더, 뭐 USD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라 이렇게 판단되는 코인들 지금 뭐 당장 이제 거시경제 이런 것들이 전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제가 좀 최근에 확인도 안 해볼 만큼 이렇게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당장 이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좀 힘들다고 봐요. 이따 뭐 금리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지금 응축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이제 충분히 코인의 근본적인 걸 한번 보세요. 코인 근본적으로 이제 뭐가 쓰이는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기술력들이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본인의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할 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좀 보시면서 쓰게 되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또 가드님께서 이번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짚어주셨던 점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옴에 있어서 정말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또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 또 구글 클라우드에서 결제 코인으로 쓰일 수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에이프코인, 비트코인 캐시, 또 테더, USD 코인까지 많은 코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나중에 투자 전략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좀 알아봤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뭐 싫어하거나 좀 공격하려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아직도 이런 채굴 방식으로 인해서 좀 환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이 과연 이게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태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개선의 부분이 사실상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이제 채굴이죠. 네. 채굴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코인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광산에 가서 곡괭이 들고 이제 쳐갖고 우리가 이제 채굴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안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채굴하는 게 아니죠. 네. 이렇게 채굴하는 게 아니지만 이 채굴이라는 이제 언어를 쓴 만큼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대한 좀 어려운 이제 연산을 돌려서 거기다 이제 뭐 공식이나 그런 것들 풀어내서 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크립토 윈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 반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근 1년간의 여러분들은 거의 지금 하락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오지 않았냐로 생각할 만큼 계속적인 하락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오는 만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채굴업자들 있죠. 채굴업자들. 그들의 이제 뭐 파산이나 이런 안 좋은 움직임들이 이제 뭐 네. 채굴자들이 지금 뭐 퇴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제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서 당장 채산성이 안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네. 보상도 좀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이제 보상도 네. 줄어들고 있고 난이도도 해시레이트도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굴자들이 이제 던지면서 이제 시장을 한 번 더 누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에 또 개인 투자자들도 던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네. 계속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코인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장기 투자자들 자체도 여러분 장기 보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도 이게 좀 이제 취약해지면서 생태계 자체가 좀 약해지면서 이렇게 채굴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 비난하시는 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굳이 이런 전기 에너지를 왜 이런 것에다 쓰냐. 그냥 더 전기 에너지 좀 뭐 아껴서 지금 뭐 전기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런 걸 쓰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뭐 에너지 지금 뭐 대란이잖아요. 지금 전쟁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피해 규모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축산업이나 이렇게 휘발유를 이제 생산하는 정유업에 지금 맞먹는 전기를 소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 시장에 대한 이제 비용 가치로 봤을 때 이렇게 전기가 쓰여도 우리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나운서 생각해 주시기에 전기가 네. 어디 뭐 쉽게 저장이 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뭐 쉽게 날아가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전기. 전기. 의 저장.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날아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네, 맞았어요. 뭐 모른다 하셨지만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전기를 여러분 쉽게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뭐 우리가 뭐 다른 에너지처럼 뭐 석탄이나 이런 거 화력 에너지 이런 것처럼 뭐 저장해 놨다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버려지는 게 많고 특히나 이제 전기 에너지 특성상 우리가 이제 적은 용량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도 네. 일상생활,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TV, 뭐 저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 조명, 컴퓨터 아무것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항상 더 많이 생산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예상치보다 많이 생산해 놓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앞으로 이제 흘러갈 때 이 일론 머스크나 이런 잭 도시의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 봐도 트위터를 이제 뭐 채굴 하는 이제 트위터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네. 전기를 이제 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한번 이제 채굴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좀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태양열 에너지,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채굴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호주나 이런데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이제 태양열을 이용한 이제 채굴 방식을 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전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솔라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그 생산 에너지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해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혀 뭐 손해 보거나 그죠. 그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연간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네. 연간 한 100개 이상의 그래도 좀 비트코인은 채굴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와, 좀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친환경 채굴 쪽도 일론 머스크가 바로 손을 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뭐 네. 한 사람이 이제 입김있게 쎄면 안 되는데 뭐 중앙화 쪽으로 간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토시가 이제 만든 네. 것도 하지만 현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힘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확실히 뭐 테슬라의 오너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좀 좋게 만들려는 느낌이 그렇죠. 있고 예. 관심이 확실하게 많고 투자가 많으니까 사실 뭐 부자들이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감으로만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불러들일 이익을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나중에는 진짜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뭐 지금 폐가스를 이제 네. 이용을 해서 버려지는 가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채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좀 놀랍지 않나요? 이제 뭐 네. 이제 엑소모빌이라는 곳인데 이제 폐가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이 한 달에 최대 한 37개 정도를 이제 네. 채굴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도 이제 좋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쓰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우리가 이제 미래에 쓸 이런 비트코인들을 채굴해낼 수 있다면 와이낫이죠, 와이낫. 진짜 무조건적으로 네.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르헨티나 이제 국영 에너지 기업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폐가스를 나오는 걸 이용해서 이제 채굴 기업들의 이제 전기 자체를 네. 3개월째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네. 나서기도 하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엘살바도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국가적으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스위스의 한 이제 뭐 지방 도시인, 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제 맥도날드에서도 현재 지금 비트코인을 결제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유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채굴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게 화산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SG 경영으로 이제 해갖고 이제 탄소 배출권이 없는 이제 맞아요. 기업들은 네.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 뭐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걸 사서 나라가 아니라 이제 기업이 사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장사가 될 수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아프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도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도 비트코인 자체도 좀 점점 이렇게 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깔끔한 이제 이런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 후손들도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만 살고 그냥 후손들한테 나쁜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태양광도 이제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전기가 많고 뭐 수력도 될 수 있고,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릴 이 풍력. 자, 풍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전기 에너지가 풍력은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요? 풍력 에너지. 풍력으로 많이는 생산 못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많이는 네. 이제 화석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풍차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모터를 돌려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건데 네. 이게 많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런 것들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바꾼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저기 풍차가 있는 데가 어디죠? 많은 네덜란드 데가? 쪽인가요? 네덜란드 네. 이런 데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저 어디죠?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뭐 풍차 제주도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점점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채굴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채굴뿐만 아니라 전기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여러분들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ESG 경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지구에 좀 더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전기를 이제 물을 뭐 수전해서 저는 이 과학 쪽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뭐 수소를 생산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수소차나 지금 뭐 얘기가 딴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공용화되기에는 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잖아요. 배터리도 아직 많은 용량이 네. 안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충전하면 한 뭐 1000km 뭐 이상도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발전이 돼야지 이제 네. 좀 우리가 이제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잉여 전기 있죠, 잉여로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좀 비트코인을 채굴하자. 야간에 특히나 이제 야간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이제 심야 전기 우리가 야간에 네. 전기료가 더 싸잖아요. 네, 맞아요. 전기료가 더 싼 이유도 이제 보면은 이런 심야 전기가 이제 버려지는 전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간에 쓰는 전기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어떨까 이런 좀 제가 아이디어도 좀 이제 제시를 해보고 네. 우리 뭐 한국전력도 지금 뭐 하나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 이런 채굴 자회사 같은 것도 하나 좀 설립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이제 해리포터를 보면은 이게 벽 뚫고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뭐 완전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길에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은 뭐 상점을 열고 이거 가지고 뭐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다 처음부터 얘기한 걸 말씀드리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해갖고 결제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채굴을 이용해서 좋은 에너지를 이제 이용해서 채굴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 부정론자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도 우리가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점차 이제 연결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신데 알트코인들이 뭐 손실을 보고 있다, 뭐 비트코인 좀 빨리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걱정보다도 우리가 이제 미래에 정해져 있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안도하시면서 투자에 좀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좀 자유를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든님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또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이 현재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보완점을 좀 확보를 한 것 같고요. 또 채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점에서 친환경적인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일부를 통해서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